네,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더 함께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도 검색하시고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다리셨던 종목 진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 진단은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네, 잘 들리시죠? 예, 예,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RN 테크놀로지인데, RN2 테크놀로지요? 예, 예. 예, 예. 그거 좀 상담 좀 하려고 좀.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게 11,200원에 한 70%예요. 비중을 좀 많이 잡으셨네요? 네네. 근데 거래가 거의 없어서. 그렇죠. 이거 종목이 시총 1,000억이 안 되는 굉장히 좀 작은 종목인데, 예, 예. 혹시 이렇게 많이 담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누가 그냥 사보라고 해서 샀는데, 주변의 권유를 듣고, 예, 예. 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매수하신 지 오래 안 됐죠? 예,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예,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주식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는 좀 터지면서 급등을 했다가 그대로 좀 내려오고, 한 번 더 급등했다가 그대로 내려오고, 이런 일이 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또 움직일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는데 비중도 많으셔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 고려를 해 본다면 상당히 좀 불안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RN2 테크놀로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최태규 전문가님, 사실 저는 조금 약간 낯선 종목인데 RN2 테크놀로지 최근 들어서 반짝 상승들이 좀 나왔습니다. 비중을 굉장히 많이 담으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RN2 테크놀로지, 일단 통신 쪽 기업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예. 재무제표 보면서 이런 종목을 과연 내가 70%씩 담아야 되는 건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일단 대주주 봤더니 뭐 이효종의 10명, 그냥 그 22%를 10명이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 이 10명이 나눠 가졌다는 건 여기 중에 몇 명은 한번 이 주식으로 뭔가를 해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린 봐야 돼요. 네. 자, 두 번째, 매출액 한번 보자. 200억짜리예요. 200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뭐 20억, 40억, 18억. 이번에는, 뭐, 흐름 봤더니 아직 전체적인 내용 없어요. 이렇게 이 기술주들이 매출액이 500억이 안 되고 막 이런 애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뭐 이 종목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튼 특히 이 기술주가 500억 이하가 안 된다라는 건 솔직히 200억 정말 큰 식당들도 보면 막 이 연간 매출액이 200억, 300억 되는 거 네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다가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면 물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튼튼한 기업인데 물리면 어떻게 돼요? 기분 참 안 좋아. 뭐 이 정도인데, 이런 종목은 막 불안함까지 같이 배가 되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우리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차트 놓고 보면, 결국 여기서 보면 어때요? 거래 빡 실어가지고, 이날, 일단 거의 뭐 상한가에서 시작해버렸네요. 상한가에서 시작해버렸으면, 이런 애들은, 만약에 내가 상한가에 쫓아갔어요. 그럼 쫓아갔으면 기본적으로 2, 3% 시가 시작해서 깨버리면 나와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저점을 깨면 또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11,500원 이러한 가격대는 반드시 그 손절이든 익절이든 해야 될 자리이고요. 얘가 이제 올라가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 또 한번 작업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9,000원짜리인데 이제 거래량이 5만 9천 주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가 요새 많이 이야기하듯이 이 자리에서는 한번 선수들이 다시 한번 작업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작업할 가능성이 있다. 즉 오늘도 일단 갭 떠놓고 뭐 이 61일 편석 딱 터치해 놓고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거래량이 6만 주도 안 돼.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핸들링하고 있다. 그럼 나는 11,200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1,300원, 1,400원 여기에 매물대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한번 갈 텐데 내가 매수한 11,200원까지 갈 건가? 라고 했을 때 그 좀 고민이 됩니다. 자, 10,000원 밑에서는 호가가 10원씩 움직여요. 그죠? 근데 10,000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50원씩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 호가, 10,000원부터는 한 호가 올릴 때 부담스러워해요. 예, 선수들 입장에서. 그래서 10,000원 넘어가게 되면 보통 1,300원, 1,400원 거기가 단기 고점 되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좀 어찌 보면은 요 240일이 한 1,600원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내가 봤을 땐 지금의 이 수급이라든가 차트 움직임으로 봐서는 갑니다. 예, 가요. 그런데 과연 이 여기까지 갈 건가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트라이 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런 자리를 한번 트라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수익권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가능성이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목표가는 1,300원, 1,400원이에요. 1,300원, 1,400원이고 지금 얘 흐름 보면 나름대로 지금 이 추세도 그냥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매력적이죠. 그냥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가 있다.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싸줄 거냐? 요 종목의 특징은 이게 갭 떠놓고 내려오는 게 아주 특징이네요. 그럼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갭 떠서 시작할 거야.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갭 떴을 때 매매하는 스킬은요. 자, 내가 가르쳐 드릴게. 갭 떴어. 갭 떴는데 얘가 올라갈 때 2%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면 이 갭 뜬 이 시가에서부터 분할 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갭 떠놓고 살짝 내려올 수 있어요. 살짝 내려오는 건 갭 떠놓고 흔드는 거지. 마이너스 2%까지는 얘가 흔들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그래 놓고 그 물량 얼마 안 되는 거 살짝 흔들었다가 이 시초가 치고 올라가면 얘는 그날 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갭 뜬 자리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갭 뜨자마자 그냥 바로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갭 떴는데 그냥 시작하면서 2% 이상을 빼버려. 그럼 일단 이 비중 확 줄여버려야 돼요. 비중 줄이고 그 다음에 지지라인을 보면서 그 가격까지 깨내. 그럼 이제 매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얘가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해요. 왜? 여기 있는 세력들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갭 떠버려가지고 운 좋게 매수가 아니면 매수가 위에서 시작하게 되면 비중 확 줄이세요. 이 70% 어떤 주식을 하면서 내가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 낼 거야. 그러면은 꼭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돼? 더럽게 말 안 들어요. 아주 속을 세겨. 속을 세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중 많이 갖고 있으면 이 한 종목으로 인해서 내 하루하루 생활이 어때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그냥 종목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목의 노예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지금 아프잖아요. 이제 아프죠? 힘들잖아. 아까 최태규가 아까 기업 재무제표 봤더니 또 그것도 황이네. 그러면 더더욱 또 이제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오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차트를 봤을 땐 2, 3주 안에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딱 매도하고 이런 종목 말고 좀 건전한 종목 많잖아요. 요즘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년 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한계 기업들 많을 거다. 버는 것보다 적자가 많은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되고 상폐되고 막 이러한 것들이 그 이전에 비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대비하자고요. 주식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돈 벌려고 한다고 뜻대로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위험 관리가 먼저 되고 주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아래주 테크놀로지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1,300원, 1,400원 요 정도가 목표 주가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종목이 가끔씩 확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어느 날 다 봤을 때 확 주가가 시작부터 튀어올라서 시작한다 싶으시면 그때는 비중을 확 줄여가시는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예.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레투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아레투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 종목에 방금 최태규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70% 이렇게 많이 담겨 있으면 이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비중은 참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진단 도와드리는 동안 채팅창 보니까 재밌네요. 우리 곰 시리즈님들, 남국 곰님과 곰팔님들 환상적인 티키타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중에서 특히 곰팔님께서 선수들 심리를 말해주니까 재미나다고 우리 최태규 전문가의 진단 내용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렇게 귀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종목 진단도 계속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0원이 생각님께서 종목 진단 넣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좀 보내주시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신혜석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봄님, 신흥 SEC 56,000원에 5%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신흥 SEC 리튬이온 2차 전지 제조업체면서도 이 삼성 SDI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볼 때 꼭 삼성 SDI의 그런 주가 흐름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삼성 SDI와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맺어왔고 또 매출의 90% 이상이 삼성 SDI 통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삼성 SDI와 좀 주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차트를 보시면 좀 윗골이 길게 달면서 0.3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삼성 SDI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삼성 SDI와 관련된 상신 EDP, 삼진 L&D 모두 다 오늘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신흥 SEC 같은 경우만 조금 오늘 주가 흐름이 좀 더딘 모습이네요. 일단 오늘 매수가 안에서 종목이 좀 움직이긴 했지만 윗골이 좀 길게 달면서 57,000원의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 구간에 계신 걸로 보입니다. 삼성 SDI가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또 미국 공장 신설 등 이 투자를 좀 확대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신흥 SEC도 그 좀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한 종목입니다. 최태규 전문가님께 신흥 SEC 종목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최태규 전문가님, 신흥 SEC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괜찮죠. 결국 이 자리에서 이제 얘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일단 지금 자리 위치는 그냥 알딸딸한 자리예요. 거의 보면은 그냥 애매한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갈지 안 갈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전에 있는 주가 위치와 지금에 있는 주가 위치, 그러면 지금에 있는 수급,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이제 봐야 돼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요 자리를 60일 이평선, 요 모양새가 지금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기. 자, 그러면 결국 얘도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떨어질 거니 아니면은 여기서 잘 버텨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60일 이평선이 이제 우상향하면서 완전 정별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의 자리가 60일 이평선이 언제부터 좀 상승 쪽으로 방향 잡힐 거냐라고 했을 때 요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뒤로 60개를 한번 보내보자고요. 60개를 보내면 결국 얘가 이 60일 이평선이 상승 쪽으로 돌기 위해서는 어때요? 한 2주 이상 이 윗단에 있는 매물을 잡아먹어줘야 돼요. 이걸 잡아먹고 얘가 여기서 잘 지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밑에 있는 매물이 딱 받쳐주면서 잘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 2주 동안에 얘가 잘 버텨줄지 아니면 또 바보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내려올지, 그거를 좀 봐야 될 텐데, 이런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도 같이 봐야 돼요. 수급 봤더니 어때요? 수급 괜찮아요. 연기금 들어오고, 투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기관이 열심히 샀고, 외국인은 한 달 기준으로 요 정도인 거 보면 그 이전에, 지금쯤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매수한다. 그럼 일단 수급은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얘가 치고 내려갈 거니 안 내려갈 거니라고 했을 때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가 여기까지는 내려오더라도 괜찮다. 살짝 60일 이평선을 하회하겠지만 이 저점 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저점이
48,600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시장이 만약 좀 지지부진해 그럼 얘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여기서 좀 움직임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아까 60개 봤을 때 더 많은 또 캔들이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아마 횡보가 더 깊어지겠죠. 횡보 깊어지고 그걸 잘 받쳐주고 거래 없이 또 숏캔들 나오면서 한 2주 가게 되면 다시 올라가면서 이 고점 치고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 뭐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에서 엉간한 종목들 손절치지 말자. 막 신고가 나오고 이런 애들은 조심해야겠지만 뭐 이제 바닥에서 뭐 이제 좀 찔끔찔끔 올라와갖고 조금 올라와서 조정 주는 거 그건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뭐 다음 주 조정 주고 다다음 주 조정 나오더라도 그거는 상승을 위한 조정이기 때문에 조금 섣부르게 추가 매수하지 말고 좀 시장의 하락을 그래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최소한 10% 이상 빠졌을 때 지금은 거의 10% 빠졌네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고민되지만 지금은 알딸딸한 자리예요. 시장도 다음 주에 좀 하락할 것 같아. 근데 내 종목도 여기서 좀 더 떨어질 가능성. 비중이 5%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60일 이평선 언저리에서 한번 사주는 겁니다. 비중 10% 맞춰도 돼요. 어디서 하냐면 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추매하세요. 추매하고 그 대신 이제 10%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한 번 더 사기 위해서는 이제는 신중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5% 10% 이거 좀 한 번에도 사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10% 딱 맞춰 놓고 그다음에 하락 보고 거기서 한 번 더 10%를 사야 될 자리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딜까라고 했을 때 뭐 시장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저점에서 고점 올라간 자리에서 지금 딱 보면 어때요? 그래 49,100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일단 10% 맞추고요. 한 번 더 떨어진다. 결국 45,000원이에요. 45,000원 정도 그 밑으로 오게 되면 한 번 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잘 모를 것 같아. 그럼 채택규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홀딩에 가시고 일단 목표가는 요날 고점 나왔던 거 있죠. 57,200원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신흥 SEC 진단을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신청해주신 봄님께서 참 위안이 될 만한, 안도할 만한 이야기 두 가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점 한 가지 말씀해 주셨고, 나중에 잘 판단이 안 될 때는 최태규 전문가께 한 번 더 진단 요청을 해달라는 말씀, 또 도와주실 의향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한 번 더 궁금하실 때 연락 주시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요, 좀 더 내려가게 됐을 때 추가 매수 한번 고민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49,100원 요 정도 흔들림이 나오게 되면 일단 그쯤에서 10%까지 비중을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45,000원 이 정도까지 쭉 한번 내려가게 되는 일이 또 다시 나오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일정 부분 다시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가 낮춰놓으시고 그 위쪽으로 목표 주가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손실 보지 말고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님의 신흥 SEC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집니다. 유튜브 같은데요.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알럽 쪼냥이님, 종목은 고려신용정보네요. 12,650원에 42%를 들고 있는데 꼭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려신용정보 일단 42%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일단은 비중이 꽤 크신 것 같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채권 추심 관련주로 이 금리 인상의 수혜주 그리고 경기 불황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일단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 네, 고려신용정보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일단 오늘 미국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수혜주인 고려신용정보 좀 잘 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고려신용정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일단은 비중이 꽤 크시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태규 전문가님, 고려신용정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고려신용정보 주가 위치 보면은 뭐 가야 되나 이런 모양새는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 차트를 볼 때는 이전 거를 보면서 이
차트에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보면은 왜 종목들이 과거 패턴을 답습해 가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종목마다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종목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 매매하잖아요. 그죠? 고점에서 물려갖고 그냥 수익 가끔 쫄쫄쫄쫄 수익 내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종목들 많죠. 그게 결국 내가 좋아하는 종목 자주 매매하게 돼 있어. 나도 그런데 종목마다 터줏대감이 있어요. 주포라고 하죠.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 차트 한번 잘 보면요. 얘도 패턴이 딱 나오네요. 잘 봐보세요. 여기 이제 한번 쫙 올렸죠. 그 다음에는,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조정 주고 하는데 어때요? 고점이 자꾸 높아져가. 아주 진상처럼 올리는 거죠. 왜? 일주일 한 4, 5일 딱 했더니 7% 수익이야. 근데 하루 만에 그냥 수익 다 까먹고 본전돼 버리네? 요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 달 지나 보면은 그런 대로 또 좀 올라가 있고, 또 한 달 동안 어때요? 아주 징그럽네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차트 보니까. 아주 진상을 떨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빵빵 치고 가면서 오히려 신고가 빵 나오잖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세력들은 항상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결판을 내요. 일주일 안에 결판 내. 자, 지금은 어때요? 올리는 척 하면서 자꾸 지금 고점 낮아지고 있어. 이건 아주 안 좋은 패턴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 달 반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에서 그러면 지금 어때요? 또 고짓하고 있는 거야. 요 짓이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고점 나와주고 또 조정 주고 또 고점 요거를 해주나 봐야 되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 깨면 안 되겠죠. 이 가격이 얼마냐면 11,000원이야. 이 11,000원 깬다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얘는 지금은 계단식으로 떨어뜨리고 있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는 계단식으로 질질질 계단이지만 한번 작업하기 위해서 올려놨다라면 여기서는 이제 요 11,000원 이거 깨면 안 돼요. 일단 그림상 큰 형님들은 다 빠져나갔어. 여기 보시면 우리 BII 인덱스 보면 어때요? 여기서 끌어올리면서 다 털고 나가버렸어요. 여기서 다 털어버렸죠? 지금은 저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없으니까 이때부터 다시 매집하겠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수급 주체가 없으니까 좀 오랫동안 질질거리겠네. 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요 모양새에서 그냥 쪽쪽쪽쪽 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요 가격까지 12,5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면 본전 언저리인데 잘하면 뭐 본전도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비중 확 줄이세요. 42%니까 아까 70%나 42%나 거의 비슷해요. 내 마음을 흔드는 퍼센트로서는 비슷하고 여튼 지금 흐름은 뭐 양봉운동 위아래 흔들면서 거래 없이 이렇게 졸졸졸졸 간다라는 것은 한번 또 레벨업 시켜줄 가능성도 있어요. 하여간에 훅 치고 내려갈 때 이 저점 깨게 되면 조심하자.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고요. 월봉 놓고 지금의 위치를 보면 어머나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어. 그럼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나도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보면 이러한 이전 요런 라인 있죠? 요 라인. 여기까지는 일단 내려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랫골이 여기서 지지해 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지지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지지해 줬어. 근데 만약에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밑으로 또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고요. 여튼 얘가 이 저가가 1,900원이죠. 그래서 1,900원, 11,000원 얘를 깨게 되면 추세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고 그 더 떨어지는 것은 얘가 그냥 여기서만 놓고 봤을 때 이 얼마냐 5,000원짜리가 15,000원 갔어요. 535 3배 갔죠. 그래서 여기서 툭 떨어지게 되면 10,000원 깨면서 얘 또 9,000원에서 놀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고려 신용정보 살펴드렸습니다. 채권 추심. 이쪽 종목들이 요즘에 부각됐던 게 역시나 금리 인상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종목이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정말 빠르게 올랐어요. 방금 전에 최태규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한번 5,000원 단 이렇게 놀던 종목이 어느새 벌써 10,000원을 훌쩍 넘어서 얼마 전에는 15,0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지켜야 될 선을 좀 분명히 잡아주셨습니다. 1,900원이나 11,0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뚝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선을 지켜주기를 아주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 신용정보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으니까요. 알렵존양이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계속 종목 진단은 올려오고 있습니다. 강동환님, SD 바이오 센서 가지고 계시네요. 잘생긴 앵커님 사랑합니다. 라는 멘트는 제가 꼭 읽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봄님 종목 상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방금 전에 도와드렸던 알럽조냥이 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종목 진단 내용에 상당히 또 만족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쪼록 이렇게 감사 인사도 저희가 열심히 받고 있으니까 종목 진단 계속 보내주시죠. 08님께서 앵커님 정리왕이시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기 연결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다시 완전히 되는 동안 채팅창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채팅창 통해서도 여러분 저희 종목 진단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이쯤 되면 전화가 계속 끊기거든요. 전화 종목 진단 02-325-8200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다시 받아볼게요.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C 엔지니어링이요. SC 엔지니어링이요?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50%고요. 매수가가 5,300원이요. 알겠습니다. 50% 비중 말씀해 주시면서 살짝 좀 웃음을 지으셨는데, 비중이 좀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나 봐요. 네. 예. 이거 5,300원에 50%. 근데 그럴 것이 비중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는 가격이 훨씬 더 높지 않았나요? 높았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6,300원인가? 알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지난해 연초쯤이죠? 그때만 해도 거의 9,000원을 넘어갔던 급등했던 종목이라서 그 이후에 말이에요. 조금 떨어졌을 때 아마 접근하셨을 텐데도 지금 가격과 네. 비교하면은 상당히 거리감이 좀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좀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애써 웃고 계시지만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프고 답답하셨을까요? 자, 아무쪼록 이 종목이 얼마 전에 1,305원까지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최근 장에서는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제 2,000원 부근이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5,300원까지 아직 거리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여기서 계속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참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이 궁금하신 건가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여러 가지예요. 이게 예. 회사가 안 좋아서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하. 너무 처음에는 제가 그 건설 회사라고 그래가지고 탄탄한 예.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지금 뭐 3분기 연속으로 흑자 달성했다 이런 뉴스도 바로 좀 보이는데 이 주가가 생각보다 참 많이 약한 흐름이어서 알겠습니다. 걱정 좀 많으실 텐데 이 종목을 앞으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손실을 줄여볼 수 있을지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전문가님, SC 엔지니어링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 2,000원이 안 되는데 5,300원에 매수하셨고 5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 긍정과 부정 한번 두 가지를 다 놓고 설명드려 볼게요. 예. 먼저 우리 재무제표 볼게요. 자, 우엔컴퍼니의 왜 4명이 15%로 대주주예요. 결국 주인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는 일은 일단 건설로 잡혀져 있는데 뭐 별거 다 해요. 정밀화학, 바이오케미칼, 제약, 식품, 환경, 에너지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가 작업하겠다라는 냄새가 좀 살짝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출 한번 봐요. 자, 매출. 그래도 19년도에는 2,400억 했었는데 갑자기 700억으로 줄어버리고 얘가 이제는 700억이 그냥 한계인가 봐. 이러한 좀 냄새가 좀 납니다. 자, 2년 연속 적자예요. 지금 나름대로 7억 14억 억지로 지금 흑자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올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21억인데 뭐 3분기, 4분기 한번 회사 전화해 보셔요. 3분기도 흑자냐? 흑자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보유하고 긍정적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채 160%, 유보율 100%, 회사에 좀 자산화할 수 있는 현금은 없다라는 거죠. 자, 특히 이 건설 섹터 얘네들 조금 건설이라는 건 우리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현대건설, GS건설 얘네들이 어떤 공장이 있어서 제품을 만드나요? 아니에요. 그냥 어떤 현장이 딱 생겨 그럼 사람들 그 기계 장비 다 리스에 그러니까 몸만 가면 돼요. 실질적으로 파산했을 때 거덕 뭘 건질 게 없어. 건설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SC 엔지니어링 이 기업 같은 경우 올해 뭐 이렇게 흑자가 좀 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차트 놓고 우리 좀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놓고 먼저 월봉을 한번 놓고 보면 정말 아까 9,190원까지 만들어 놓고 반 죽였어요. 그죠? 반 죽이고 거의 뭐 지금은 솔직히 더 떨어질 자리도 없다. 더 떨어질 자리가 없으니까 1,000원짜리가 거래량이 20만 주도 안 된다. 이 20만 주도 안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여기서 왜 팔어? 우리 시청자 지금 전화 주신 분도 똑같아. 내가 뭐 여기서 팔아봐야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가 떨어뜨리려면 더 떨어뜨려봐. 난 안 팔어. 이거거든요. 좋아요. 안 파는 건 좋은데 얘가 계속 영속할 수 있는 기업이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품고 가고 있는데 이 계란이 썩어져 있네. 아무리 품어봐야 어떻게 해요? 이 소용없거든. 그래서 품더라도 아주 건강한 알이어야지 나중에 삐약삐약삐약 하고 이제 뿅아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건전한 뿅아리가 될 가능성은 일단 뭐 이 영업이익 이런 거로 봤을 때 조금은 성장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1,305원 저점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쿵쳐버렸는데 좀 안 좋은 건 우리 큰형님들이 여기서 털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털고 나가갖고 지금 얘도 뭐 음지만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나름대로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 내려왔지만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졸졸졸졸 올라가. 요즘 이 시장의 종목들의 패턴이 이렇게 저점 만들어 놓고 절절절절 2, 3주 가게 되면 거래도 없어요. 사기도 뭐해. 정말 마음 잡고 살 수가 없어요. 1,000원짜리 이거 10만 주면 하루 거래량이 얼마가 되나 이게 1억이나 그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 싶어도 솔직히 잘 못 사요. 그러면 이걸 내가 사고자 한다면 며칠 동안 계속 나눠서 사야죠. 사면은 또 팔 수는 있어요. 왜? 올릴 때 거래가 확 실어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얘도 한번 움직일 자리는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디까지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는 결국 지금 여기서 매물이 어떻게 돼요? 제법 실어줬어요. 그러면 한번 요 2,100원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머뭇된 게 왜 그러냐면 여기 매물이 있거든. 그래서 요번에 요걸 출하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 윗단에 없죠. 그래서 한 2,500원까지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5,300원을 생각하고 내가 그냥 2,500원 여기 와서 매도를 일정 부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50% 중에 10%라도 일단 손절 치자예요. 왜?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자리이고 일단 내가 차트로 봤을 때는 그 윗단의 매물대가 엄청나기 때문에 2,500원 가더라도 내려왔다 간다 이거죠. 그럼 내려왔다가 그러면 조금 더 과감하게 하면 절반 팔아버리는 거야. 절반 팔아버리고 얘가 봤더니 진짜 갔다가 졸졸졸졸 내려와. 그럼 내려왔다가 다시 지지해주는 자리에서 내가
단가를 낮춰서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파는 거 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노력을 하면 그게 또 바람직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2,500원에 팔아서 마이너스 50% 났어. 그러면 다른 종목 가서 한 방에 50%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 한 달 기준으로 내가 한 10%씩 수익 날 수 있는 애를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5개월을 기준 5개월 동안에 내가 10%씩 해서 그걸 커버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가는 게 좋아요. 얘는 품고 갔을 때 조금 부담감이 있잖아. 그죠? 예,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부담감이 있어. 그러면 그 일단 절반 팔아놓게 되면 최악의 경우라도 이 절반으로 인해 가지고 딴 거를 모색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튼 기업이 좋은 종목인데 많이 빠졌어. 그건 오히려 매력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예, 그러나 조금 부실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 기업들은 내가 얘를 진짜 품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한 것부터 결정을 해야 된다라면 뭔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500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서 거기서 한번 반 파는 그러한 결정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는 저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SC 엔지니어링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요, 시청자님 2,500원까지 일단 바라보시고 그쯤에서 10% 또는 한 절반 정도까지 해서 비중을 일정 줄여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2,500원까지는 가겠어요? 네, 2,500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전문가님? 네. 갈 수 있습니다. 믿어야죠. 예. 네. 이 점도 한번 같이 한번 넣어두시고요. 다음에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 가져보시죠. 네, 감사해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SC 엔지니어링 살펴드렸습니다. 자, 전화 종목 진단 받으렸는데, 손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참 계속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단계에서는 한 번에 손실 다 복구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손실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꼭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00원까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또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SC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몇 개 하지 않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빨리 가네요. 역시 오늘 지금 손실이 큰 종목들 거기다가 비중이 많은 종목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종목들이어서 종목 진단 정말 상세하게 도와드리느라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도 종목 진단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공략 포인트 좀 봐주시죠. 네, 일단 오늘 이번 주 5거래일 동안 우리 거래소 음봉이었어요. 음봉이지만 그렇게 막 부담스럽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죠. 그렇지는 않았고 결국 이런 음봉 자리에서도 그날마다 빵빵 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장은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은 단기 고점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날이었죠. 2499. 그래서 이 2499 여기를 좀 치고 가기 위해서는 12월 13일 날 CPI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한번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못 갈까? 그러한 게 결정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3주 동안은 아마 시장이 이 밑단에 있는 이 60일 이평선 여기까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즉 이 안에서 박박 길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즉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막 이게 반복할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전처럼 막 시장이 막 크게 아픔을 주면서 내 종목들을 힘들게 할 거야. 그러한 장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막 종목이 막 내려가 시장이 좀 세게 내려가네. 그럼 오히려 기회로 보셔요. 저는 이 2134 이 지수대를 깰 일은 내가 봤을 때는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얘를 깨기 위해서는 금융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금융위기 쉽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금리 인상도 속도 조절해야 되고 또 금리 동결해야 되고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때문에 시간 충분하니까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벽한 종목별 순환배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종목 진단과 함께 다음 주 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최태규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진짜 쉬운 진단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허락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9시에는 미스터 진단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미스터 진단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종목들 추가적으로 더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스터 진단의 종목 진단 신청은 미리미리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밤 9시에 미스터 진단 시간 속에서 종목 진단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